선입선출법은 뭐냐면 우리가 상품에서는 먼저 사온 상품을 먼저 판다는 뜻이었죠. 선입선출법. 제공품이잖아요. 제공. 그러니까 제공품은 우리가 만들다 만 거니까 이 뜻입니다. 선입, 먼저 만들다 만 걸 먼저 완성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먼저 만들다 만 걸 먼저 완성을 시킨다가 제공품에서의 선입선출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만들다 만 건 기초제공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초제공품부터 먼저 완성을 시키는 게 1바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단계에 착수하는 걸 그 다음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 12. 완성품을 우리가 아까 평균법은 전부 다 그냥 단기 착수분에서 완성이 된 것처럼 봤었잖아요. 근데 선입선출 반드시 기초 제공품이 완성이 된 것과 단기 투입분이 완성이 된 것을 꼭 쪼개셔야 돼요. 아주 핵심이고요. 자, 말문제. 자, 일단 선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뜨개질 하다만 걸 먼저 완성을 시키는 게 사람이랑 할 짓이거든요. 그죠? 하지만 계산 과정이 복잡합니다. 나머지 설명은 이제 문제 풀려서 할게요. 넘어가고요. 자, 똑같은 예제 가지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여기까지 구하고 이제 선입평균법의 논리를 썼었잖아요. 이렇게까지 구하고 이제 선입선출법 논리 쓸게요. 자, 근데 일단 이제 선입선출법은 이 기초제공품 1000개가 먼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번입니다. 얘가 먼저 완성이 되는 걸, 즉 기초제공품 1000개가 먼저 단기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1바. 되셨죠? 그럼 우리가 1000개부터 먼저 완성품을 구성하니까 나머지 7000개는 단기 착수분에서 완성품을 구성하겠죠. 이렇게 꼭 쪼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기초제공품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기초제공품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은 말이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뭐가 다르냐면 왼쪽에 있는 기초제공품은 전년도에 만들다만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기초제공품은 전년도에 만들다만 1000개가 올해 완성이 된 거예요. 아니 의미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전년도에 작업하다만 거니까 얘는 전년도에 완성도를 구했지만 얘는 전년도에 작업하다만 걸 올해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작업하다만 걸 올해 완성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분을 구하셔야 돼요. 요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해보자. 그럼 그림 그려서 좀 이해해 보세요. 해보죠. 자, 0%, 100%. 100%가 완성이죠, 여러분들. 이거 완성. 그리고 여기가 기초제공품이 위치가 30%였죠? 문제에서 228페이지 17번. 이게 기초제공품. 그리고 재료는 뭘 좀 할게요. 재료는 이때 전량 투입. 그때 전량 투입이고, 그다음에 가공비는 빨간색. 이게 가공비 꾸준하게 작업한 거, 그죠? 자, 여기 점선을 기준으로, 이게 전기에 작업한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요 전년도에 작업하다만 기초 제공품을 완성을 시키려면 추가적으로 단기에 추가 작업분이 나머지 70%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날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재료를 다 쏟아 부었죠. 전년도에 재료를 다 쏟아 붓고 30%까지 작업을 하다 말았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추가적으로 완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재료를 몇 퍼센트 더 투입을 해야 돼요? 저 없어요. 왜냐?
자, 어저께 라면 사리를 다 쏟아붓고 30%까지 끓이고 잠잤어요. 그래서 오늘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70%를 라면을 더 끓인 거예요. 맞죠? 근데 라면 사리는 이미 어저께 다 투입을 하고 잤거든요. 맞죠? 잤으니까 추가적으로 70%를 라면을 끓인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투입할 라면 사리는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 기초 제공품을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투입할 재료는 없다가 연습이 됩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요게 핵심. 그 다음에 이제 가공비. 사람 여러분 끓이신 정도죠, 이제. 자, 어저께 30%까지 꾸준하게 끓이다가 잠을 주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완성을 시키려면 꾸준하게 70%를 더 라면을 끓여야 100%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요 기초 제공품의 가공비 완성도는 30%가 아니라 70%예요. 70%.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완성도를 뭘 구하는 거냐면 기초 제공품을 단기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투입할 분을 구하는 겁니다. 추가로 투입할 재료 없어요. 이미 전년도에 다 투입을 했거든요. 다 투입했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할 재료 0. 그다음 전년도에 꾸준하게 한 정도는 30%이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70% 더 작업을 한다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기초 제공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단기에 추가로 투입한 분을 얘기해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단기 착수 7,000개는 단기 착수 완성품이잖아요. 7,000개가 무조건 100%의 거지. 얘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 단기 착수 완성품은.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자, 기말 제공품은 단기 착수분에서 50%까지 간 거잖아요. 어차피 재료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죠? 단기에 착수하면 재료 전부 다 투입시키니까 50%의 위치에 있어도 재료는 다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다음에 단기에 시작해서 꾸준하게 작업을 하면 50%까지 작업을 했으니까 50%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곱하기 여러분들 이거 설명 할게요. 그러면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요 세로 나올까요? 이게 8,000개. 자,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요 다 나온 거죠, 여러분들. 그게 8,200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주의하실 게 뭐냐? 아까 평균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은 전기 작업량과 단기 작업량이 더해진 평균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완성도는 뭘 고려한 거예요? 전년도의 완성도를 고려한 게 아니라 당년도에 추가로 투입을 할 분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에 작업한 양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단기에 추가로 투입할 재료 없다. 그래서 단기 거만 고려했잖아요. 단기에 추가로 70% 꾸준하게 해야 된다. 단기 거만 고려하셔야 돼요. 네, 되시겠죠? 이게 핵심. 저희 3단계 원가 요약은 똑같아요.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이나 재료비 얼마, 가공비 얼마 적으시는 거예요. 됐죠? 4단계가 완성품 환산량 단가였죠. 근데 얘는 아까에도 논리가 그대로예요. 뭐냐면 아까 평균법 하에서는 완성품 환산량이 전기 작업량 더하기 단기 작업량이었죠. 근데 지금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작업량만을 의미해요. 맞죠? 그 말은 대응되는 원가도 이제 단기 원가만 대응이 돼야 돼요. 이해되세요? 논리? 그죠? 그래서 아까 평균법은 완성품 환산량이 전기 작업량 더하기 단기 작업량이었으니까 원가도 전기 원가와 단기 원가 더해진 개념이었잖아요. 그렇죠? 선입선출은 완성품 환산량이 단기 작업량만 의미하니까 대응되는 원가도 단기 원가만 대응해야 돼요. 되시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가 별도로 구해볼게요. 자, 일단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8,000개. 그죠? 그리고 재료비는 단기 투입 재료비만 고려해야 되지, 이제는. 22만 더 하면 안 돼요, 이제.
그죠? 단기 투입 재료면 고려해야 되겠죠. 원가 단기 원가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잠깐만 됐나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지금 선입선출거 문제이기 때문에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125원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단가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8,200개. 그죠?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원가도 지금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가로 하는 거니까 단기 투입 가공비만 고려해야 되겠죠. 82만 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단가를 100원이나 돼요. 자, 그럼 얘도 이제 해보죠. 자, 여기 위쪽, 요 점선을 기준으로 위쪽이 완성품이고요. 아래쪽이 기말제공품입니다. 그죠? 그래서 완성품 원가와 기말제공 원가 구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완성품의 선입선출 여기 완성품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죠, 이게요. 요 기초제품 아니에요? 기초제품이 완성된 거예요, 1000개가. 아셨죠? 그래서 완성품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7000개. 그죠? 여기에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아까 125원. 곱하면 이게 완성품의 재료비 원가가 됩니다. 원가. 자, 그 다음에 완성품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합치신 7,700개거든요. 7,700개에다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100원. 네, 곱하시면 이게 완성품의 가공비 원가가 돼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기말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이죠? 자, 기말제공품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1000개 곱하기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단가 125원. 그게 기말제공품의 재료비 원가. 그죠? 재료비. 자,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500개. 여기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단가 100원. 네, 곱하시면 이게 기말제공품의 가공비의 금액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가 뭔가 나사가 빠져있죠. 완전 비어나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니고 이건 핵심이 아니고 그리고 세모 이거는 선입선출법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지는 않을 거예요. 뭐냐면 아까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부터 먼저 완성을 시킨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 말은 완성품 원가에 기초 제공 원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기초 제공의 원가를 완성품의 원가에 더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일단 우리가 단기 작업량만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단기 투입 원가만 고려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선입선출법은 아까 논리가 뭐였어요? 전년도에 작업하다만 걸 올해 먼저 완성시킨다라고 했으니까 기초제품 원가가 단기 완성 원가를 먼저 구성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단기 투입분의 원가를 고려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 가지고 잘 내진 않아요. 선입선출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푸셔야 돼? 말문제입니다. 보시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말문제예요. 보시면. 자, 여러분 우리 이게 전기 작업량 더하기 단기 작업량이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이었잖아요, 방금. 그죠? 그리고 단기 작업량이 선입선출법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이었죠.
왜냐하면 시험에서 가장 더러운 문제가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하고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을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하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입선출법 구하고 평균법 거기서 비교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거를 빨리 붙이는 방법 설명드리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전기 작업량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럼 전기에 작업한 게 뭐냐면 기초제공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기초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문제. 자, 그러면 우리가 선입선출법하고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이 같을 때가 있어요. 선입선출법에서의 완성품 환산량하고요, 평균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초제공품이 없으면 같아요. 얘만큼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기초제공품이 0개면 0개 뭘 곱해도 0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 차이는 없어요. 이거는 진짜 많이 있어요. 진짜 많이 있어요. 다음 중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가 없는 경우 이렇게 말문제.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시험을 낸 적이 있냐면 기초제공품을 0개로 준 거예요. 0개. 기초제공품이 0개. 그리고 문제를 평균법으로 풀어라, 선입선출법으로 풀어라 안 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왜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 안 줬으니까. 그럼 이거 문제 잘못 낸 거예요? 아닙니다. 문제를 잘못 낸 게 아니라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평균법든 선입선출법든 같다. 그거 알고 있니? 이렇게 된 거예요. 저 그때 당연히 평균법 푸시는 거죠. 그래도 쉬우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실제 방금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구했잖아요. 그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실제로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럼 얘를 여러분들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 이거잖아요.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이 수량 곱하기 완성도였죠. 맞죠? 그러면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은 기초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죠. 공식을 쓰면 이게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이잖아요. 되시겠죠? 한번 볼게요. 보실게요 여기. 자, 우리가 아까 구했던 게 평균법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9,000개예요. 아까 우리가 9,000개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8,000개입니다. 그러면 둘의 차이는 1,000개가 나죠. 재료비에 재료비. 여기다 대입하면 기초제공품 수량 곱하기 지금 재료비의 차이니까 재료비의 완성도 곱하시면 그게 1,000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보시면 여기 기초제공품 단순수량 1,000개 거기에 재료비의 완성도 곱하기 1 하면 1,000개 곱하기 1이 기초제공품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잖아요. 1,000개 차이 나죠. 보셨죠? 그 다음 여기 자, 평균법 하에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8,500개.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8,200개. 이 둘은 300개 차이가 가공비 차이가 나요. 맞죠? 그럼 얘 대입하면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니까 기초제공품 수량 곱하기 가공비 완성도 하시면 되지. 기초제공품 수량 1,000개 곱하기 빨간색이 가공비 완성도였죠. 곱하기 30% 0.3 하시면 이게 기초제공품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됩니다. 그럼 300개 차이가 나요.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몇 개인가라고 하면 굳이 T계정을 다 그릴 필요가 없어요. 다 기초제공법 구하시면 돼요. 얘만 구하시면 답 나와요. 그런 문제가 실제로 시험에 없는데 풀어볼.
문제가 없군요. 어쩔 수 없지.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공손품하고 자,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배우셨죠? 요거. 왜 여기까지는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회계 1급에서 우리가 공손이 불량품, 그죠? 그리고 정상 공손은 그거죠. 우리가 불량품이 발생했는데 업종의 특성상 우리가 주조라고 해가지고 그 용광로에서 녹이는 거, 열을 가해서, 그렇죠? 근데 생활의 달인조차도 불량품이 나오는 게 그게 정상 공손이에요. 맞죠? 업종의 특성상 어쩌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량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정상 공소는 정상품을 얻기 위한 희생으로 봐서 정상품의 원가에 가산한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비정상 공소는 말 그대로 생활의 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실수죠. 맞죠?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불량품 만든 거. 맞죠? 그거는 영업 외비용.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회계 읽을 때 배우셨던 내용일 겁니다. 이제 추가가 된 얘기예요. 뭐냐면, 그러면 비정상 공소는 무조건 영업의 비용이니까 고려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정상 공소는 우리가 정상품 원가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완성품하고 정상품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완성품하고 정상품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기말 제공품은 완성품은 아니죠. 제공품은 완성품이 아니잖아요. 맞죠? 제공품은 완성품이 아니지만 정상품일 수는 있는 거예요. 맞죠? 틀이 잘 잡혀 있어요. 아직 완성은 안 되는데 틀이 잘 잡혀 있어요. 그럼 그건 정상품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완성품에 더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품에 더하는 거, 정상품에. 여기를 이제 세무 2급 이상부터 출제를 하는 거예요. 정상 공손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걸 계산 문제로 내는 거 어떻게 되는지는 실제 기출 문제 가지고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정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당연히 검사를 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면 자, 그림 그려서 해볼게요. 보시면 여기에서 검사하는 검사 50%에서 검사하는 분이 계신데요. 사람이 사람 되시죠? 근데 만약에 여기 첫 번째 자 기말 제공품이 죄송합니다. 기말 제공품이 60% 시점에 위치해 있대요. 그럼 얘는 검사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검사를 받았죠. 못 받았어요? 아니 여기 졸라맨 여기서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고 싶어서 더 갔잖아요. 그럼 검사를 받았지. 검사를 받았으니까 얘는 검사를 통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품인데 통과를 시켰겠죠. 이해되고요. 두 번째예요. 40%. 기말 제공품이 만약 2번 시점에 위치해 있대요. 그럼 얘는 검사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50% 여기서 검사하는데 아직 40%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완성도 있고 위치로 돌리셔야 돼요, 항상. 얘도 대비하시려면 그렇죠. 완성도 있고 위치 40%에 위치해 있는데 아직 검사를 50% 시점에 하는 거니까 못 받았죠. 그럼 정상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검사를 못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핵심이 여기. 그래서 우리가 완성품은 무조건 정상품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정상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1, 2번 사이에. 그죠? 정상품이 되려면 검사를 통과해야 정상품으로 판별이 된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겠네요? 무슨 말인지요? 그리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방금 했던 검사 시점보다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높대요. 그럼 완성도 요거잖아요. 요거.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검사 시점보다 큽니다. 그러면 검사를 통과한 거죠. 이해되세요? 반대로 완성도가 검사 시점보다 작대요. 요거죠. 완성도가 검사 시점보다 작다. 그러면 검사를 못 받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요거?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 기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요거.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95회 95 여기 있네. 733페이지 문제 733페이지 10번이에요. 10번 733페이지 10번 자, 읽어보죠. 10번 자, 주식회사 3개는 공손품중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10%만을 정상공손으로 간주해 주시고 거기 공손품 중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10%만을 정상공손으로 간주까지 해주시고 나머지 볼게요. 나머지는 비정상 공손 수량으로 간주한다. 자,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일단 T계정 좀 보시게. T계정 자, 기초 제공품이 2000개죠. 그리고 완성도는 40%니까 기초 제공품은 40%까지 작업을 하다 간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 일단 단기 투입 8,000개고 자, 단기에 완성된 게 6,000개. 그다음에 공손품이 1,500개, 기말 제공품이 2,500개. 그리고 완성도는 25%. 그죠? 자,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공손 문제는요 무조건 뭐로 푸시는 거냐면 선입선출법으로 푸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검사를 통과한이잖아요. 전년도에 검사를 통과한 걸 올해 검사를 새로 한다고 가정한다라는 논리를 쓸 수가 없어요. 평균법의 논리를 쓰면 전년도에 검사를 통과한 것도 올해 검사를 처음 한 것처럼 가정한다 이 논리잖아요. 그런 논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는 선입선출법 논리 써야 돼요. 전년도에 검사를 받으면 올해 검사를 못 받는 거. 그렇죠? 전년도에 검사를 못 받으면 올해 검사를 받는 거.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T계정 여기 T계정. 그래서 무조건 선입선출법으로 푸셔야 돼요. 공소는 전년도에 검사를 받았어요. 그럼 얘가 완성이 되면 검사를 못 받는 거죠, 올해는. 이해되세요? 전년도에 검사를 못 받았어요. 걔를 완성을 시키면 올해 검사를 받는 거고요. 이런 논리 써야죠. 맞죠? 전년도에 검사를 못 받은 것도 올해 검사를 받은 것처럼 가정한다 이런 논리 쓸 수가 없을 때. 표현의 논리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기초가 문제에서 네, 2,000개. 그리고 완성이 여러분 6,000개잖아요. 완성이 6,000개. 그럼 선입선출법 논리 쓴다면 이 뜻이죠, 여러분들. 기초 제공품 2,000개가 먼저 완성이 되는 거고요. 맞죠? 나머지가 단기 착수분해서 4,000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 40%라고 됐네요. 그리고 공소는 1,500개. 여러분들 공소는 다시 어떤 공소하고 짜갈라져요. 그래서 정상 공소하고 비정상 공소는 짜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기말 1,500개. 완성도는 25%.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그 보기 좀 보실래요? 1번부터 4번까지 품질 검사 60% 20% 보이세요? 60% 20%? 그죠? 여기다 그려볼게요. 여기다 앞에 보시면 여기가 0%, 여기가 1%. 여러분들 기초 제공품은 몇 퍼센트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기초 제공품은 그렇죠. 기초 제공 완성도가 40%잖아요. 그럼 항상 완성도 있고 위치해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은 40%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위치. 기말 제공품 몇 퍼센트에 위치해 있어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25%죠, 여러분들. 되셨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자, 품질 검사를 공정의 60% 시점에서 한다고 가정이래요. 가정할 경우 정상 공송품은 600개이다. 그럼 일단 여기다 써볼게요. 품질 검사 60%. 요때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사람이 여기 60%. 여기에 검사하시는 분 있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그림으로. 그럼 기초 제공품은 전년도에 60%에서 검사를 한다면 60%의 검사를 한다면 기초 제공품은 전년도에 검사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못 받았어요. 60%에서 검사는 40% 위치해 있잖아요. 맞죠? 그럼 얘를 이제 완성시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전년도에 검사를 못 받았던 놈을 완성을 시키는 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기초 제공품 2,000개는 올해에는 검사를 받아요? 못 받아요? 맞죠? 전년도에 검사를 못 받았고 얘를 완성을 시키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올해에는 검사를 통과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품질 검사를 60% 시점에 한다면 기초 제공품 2,000개는 올해 검사를 통과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이게 기초 제공품이 아니죠. 기초 제공품을 단계 완성시킨 거. 전년도에 검사를 못 받은 걸 완성시키는 올해 검사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고. 자,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완성품은 고민하실 게 없어요. 올해 검사를 무조건 받습니다.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 다 시키면 검사를 무조건 받는 거죠, 단기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은 우리가 선입선출법에서 단기 착수분해에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말 제공품은 검사를 받아요, 못 받아요, 단기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림으로 보시면. 단기에 기초 제공은 전년도 거고 기말 제공품은 무조건 단기 착수분이잖아요.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아까. 그럼 단기에 시작해서 25% 위치해 있죠. 근데 검사는 60%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말 제공품 검사를 받았다 못 받았다? 단기? 어려우니까 여기 기말 제공품 25%에 있는데 검사는 60%예요. 못 받았죠, 못 받았죠. 못 받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 문제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첫 번째 줄에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10%만을 정상 공소는 간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제에서. 그죠? 여기 기초 제공품 2,000개가 단기에 완성된 거 올해 검사 통과 정상품. 되셨죠? 그 다음에 단기에 착수한 게 완성된 거 정상품. 얘는 정상품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요 6,000개죠? 단기에 여러분들 검사를 통과한 거. 맞죠? 6,000개의 10%인 600개를 정상공소 간주하는 거 맞아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 자, 그 다음에 3번은 틀렸어. 3번에 틀렸어. 3번. 왜 틀렸어요? 3번 보시면 자, 품질 검사를 공정의 60% 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정상 공순원가는 단기의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에 각각 배부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그라미 3번이요. 근데 동그라미 3번 왜 틀렸냐면 여기 보시면 일단 기말 제공품은 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 배부하면 안 돼요. 되시겠어요? 이거. 그래서 걔는 단기의 완성품 원가만 배부해야 되겠죠. 기말 제공품은 검사를 아직 못 받았으니까 배부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품질 검사를 공정의 20% 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얘는 여기 지금 보시면 얘는 이제 여기에요. 여기 졸라면 이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20%. 그러면 이제 기초 제공품은 전년도에 검사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검사는 20%가 안 돼요. 받고 20%더 갔죠, 여러분들. 기초 제공품은 전년도에 검사를 받았어요. 맞죠? 그럼 얘를 완성시키려면 올해 검사는 못 받는 거죠. 이미 전년도에 검사했거든요. 이미 기초 제공품은 전년도에 검사를 통과했으니까 올해는 검사를 안 받는 거죠, 여러분들.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완성품 무조건 통과하고요, 올해. 됐죠?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 통과해야 못해요. 이번엔 하죠. 단기에 여기 20%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기말 제공품이 25%에 위치해 있다는 건 검사 받고 5%더 갔죠. 응? 검사 받고 5%더 갔잖아요, 여러분들. 단기에 얘는 검사를 통과한 거죠. 기말 제공품은.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통과. 됐어요? 그러면 올해 검사를 통과한 건 6,500개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이때 복수다 그랬죠, 복수다. 문제 잘못 내셔가지고. 650개 와요, 650개. 올해 검사를 받는 건 4,000개하고 2,500개잖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 복수답안입니다. 실제로 2번하고 3번이 둘 다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실 때 이거는 품질 검사를 여러분 몇 퍼센트 했을 때 이렇게 확인하실 때는 그림 그려 놓으세요. 그래서 그림 그려 놓으시고 보셔야 여러분들이 편해요. 위치도 항상 완성도 나온 위치라고 올리시고요. 아시죠? 그래 하시면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검사를 통과한 조심하시고.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10분 쉬는 건 아니고 그 밑줄 좀 치고 여러분 갈게요. 예전에 한번 시험에 2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어디냐면요. 214페이지. 자, 214페이지에 네모 3번 있죠.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 맨 아래에 거예요. 요거를 시험에 예전에 한번 두 번 출제한 적이 있어가지고. 자, 일단 1단계에서 거기 물량의 흐름을 파악에 밑줄 좀 쳐주시고, 물량의 흐름을 파악.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까지 밑줄 좀 쳐주시고, 그 다음에 3단계는 원가를 집계. 원가를 요약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4단계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산출 여기에 주시고, 5단계는 계산까지 완성품 제조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 계산이었죠. 이거를 여러분들 80 몇 회 차인가? 그때 2번 연속으로 낸 적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나오진 않았는데 혹시라도 낼까봐 좀 주의해 주시고. 자, 됐어요. 자, 이제 10분 쉬었다가요. 네, 우리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실기할게요,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다들 아실 거라고 믿을 건데 일단은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는 그 유형이 있어요. 그거를 설명드리고 그다음 실기할게요, 여러분들. 자, 10분 쉬시죠. 2시 15분에 3교시 하겠습니다.